오늘의 리뷰는 바로 웹 한정판의 로보톤 나이팅게일 샤 스페셜 컬러. 나이팅게일이 4년 만에 스페셜 컬러로 리뉴얼이라는 이름의 재판을 했습니다. 패키지 사이즈야 기존과 같아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사실상 앞뒤가 1대1처럼 보이는 수준의 사이즈 그대로 들어갑니다. 일단 오픈을 먼저 해볼까요? 예전에 중도장 사양과 동일하게 이제 패키지 자체는 안에 비닐로 또 추가로 포장되어 있는 형태고요. 딱 펼쳤을 때는 멋지고요. 열자마자 금박으로 된 네오지온 마킹이 보입니다. 꺼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앞면 나이팅게일의 모습, 아주 멋들어진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일단은 스페셜이라고 SP에 금박으로 되어 있고, 이름도 다 금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옆면에는 네오지온의 마크와 그리고 금박으로 된 라인, 이름 보이고, 뒷면에는 공식 사진들. 암호로 스페셜 컬러의 메탈로보톤 하이뉴 건담도 예약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는 대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윗면에도 으쌰 짠! 윗면에도 이렇게 나이팅게일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바닥면에도 있어요. 이거 뒤집어야 되네? 으쌰! 자, 이렇게 해서 아랫면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6면이 다 뭔가가 사진들이 들어가 있어요. 빈 곳이 없어요. 자, 그럼 오픈해볼까요? 뭐야? 호각으로 싸워 이긴다! 그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승리란 말이다! 라고 써있네요. 우리 샤 아저씨. 예. 라이벌과 싸우기 위해서 기밀을 유출한 우리 샤 아저씨. 자, 일단은 매뉴얼 한부 들어가 있고, 솔직히 뭐 이전에 중도장 사양에서 색깔만 바뀌었지 정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매뉴얼에 뭐 이렇다 할 만한 건 추가적인 건 없는 것 같고요. 블리스터의 전체적인 구성도 기존과 같습니다. 맨 위에 이제 나이팅게일 본체, 아래에 일반 무장이나 부속품들, 그 밑에 판넬 있고, 구석에 판넬, 베이스, 그리고 스탠드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꺼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꺼내면서 느낀 거지만 블리스터도 기존의 중도장 사양에서 바뀐 게 없거든요. 모양새나 뭐 파츠의 배치나 이런 게 바뀐 게 없는데, 구성 자체도 역시나 아예 일절 개수라든가 이런 거 구성 자체 바뀐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컬러링이 다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역시나 이제 비교가 위주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구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집게 형태의 보조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좀 부피가 있는 피규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들어가 있는 보조 스탠드이기도 하죠. 참고로 이 집게 자체는 런너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을 공중에 띄워줄 스탠드입니다. 스탠드는 앞뒤로 받치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스탠드, 뒤에 들어가는 스탠드가 있는데 각각 조인트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뒤쪽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끼운 다음에 요 집게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에 요 나이팅게일의 꼬리 끝부분, 스커트의 가장 끝부분을 여기에 걸쳐두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스탠드 앞부분은 골반을 받쳐줄 조인트를 먼저 끼우고, 나중에 골반에 구멍을 활용을 해서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에는 이렇게 추가 파츠를 껴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베이스 정중앙에 튼튼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추가적인 조인트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나이팅게일을 앞으로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경사 조인트입니다. 사용 방식 자체는 요 메인 조인트들의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사지게 나이팅게일을 스탠드에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기울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 조인트는 그냥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납해 둘 수도 있습니다. 앞이 있다면 뒤도 있겠죠. 동일하게 메인 조인트 사이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평소엔 안 쓴다 그러면은 이 앞쪽 스탠드에다가 역시나 이렇게 수납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무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빔X. 빔X는 수납 형태 그리고 전개 형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형태는 말 그대로 쉴드에다가 그냥 수납하는 형태로 손잡이가 접혀져 있는 형태고요. 전개형은 손잡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 자체는 둘 다 요 레드 컬러 아주 이쁘게 아주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고요. 검은색은 무광으로 해서 이제
차분한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그나저나 역시 샤워 스페셜 컬러. 이 무장만 봐도 색깔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다 사용할 빔 파츠! 짠! 빔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을 때 짠! 거대한 대형 빔사벨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펙트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요 표현 안쪽에 약간의 펄 도색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굴곡으로 묘하게 그 역동적인 표현이 아주 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서도 역시나 약간씩 굴곡이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도끼 형태 요것도 이펙트가 참 이쁜 게 표현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그냥 여기 틈에다가 끼우고 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빔 파츠가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경계선 딱 두고 이렇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빔이 감싸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파츠가 2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좌우로 다 끼워줄 수 있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팅게일이 이게 좋았거든요. 예전부터. 그 다음은 대표 무장 중 하나인 실드! 실드. 이 거대한 실드를 보십시오. 색깔 아주 이쁘게 들어갔고요. 광택박! 이게 내부 디테일은 다소 심심할 수 있어도 이 광택으로 씹어먹는 이 맛이 있네요. 좋다잉. 네오지온의 마크부터 이제 좌우에는 금 색깔의 메탈릭으로 된 마킹까지 아주 고급진 느낌으로다가 이제 마킹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가서도 역시나 금 색깔 라인으로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데 확실히 근데 일반 그 중도장 사양 때도 느꼈지만 내부 디테일은 그렇게 막 좀 심심한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심심한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이 매력은 이건 어쩔 수 없다. 네오지온 마크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 빨간색 부분에 거기다가 이 중도장 때는 없던 마킹들이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금장 마킹들. 이 끝부분도 그렇고요. 색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좀 큰 게 아니라 좀 많이 커요. 중도장 때는 정말 이 뭔가 무거운 느낌 아니면 중후한 느낌의 그런 붉은색이었다면은 샤 스페셜 컬러는 아예 처음부터 나 화려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라여가지고 이 컬러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기다가 BMX를 수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쉴드 조인트는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볼관절이나 이런 부분은 합금 처리가 되어 있고 관절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꺾고 접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쉴드를 들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인트 자체가 슬라이드 할 땐 각각의 끝에서 이렇게 딱 소리 내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빔사벨 4개, 스커트에 히드남이 있기 때문에 사도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손잡이 부분은 샤 스페셜 컬러에서 붉은 색깔의 메탈릭 도색이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빔 파츠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요 안쪽은 펄 도색되어 있고 아까 다른 빔 파츠들처럼 이런 굴곡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직선으로 쭉 뻗은 느낌은 아니죠. 약간씩 울퉁불퉁한 그런 굴곡이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 빔 사벨들은 본체에다 수납이 되기 때문에 잠시 빔 파츠들은 빼놓을게요. 그리고 빔 라이플 이것도 좀 놀라웠는데 처음에는 빔 라이플은 큰 차이 없겠지 했는데 이쪽도 다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윗부분에도 요 붉은 색깔의 색감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바디 자체도 메탈릭 컬러를 다 사용을 했어요. 이 동력선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요 메탈릭 컬러도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 탄창 부분도 그렇고요. 요 바이포드 전기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라이플의 총부 주변 같은 경우도 요 센서 부분은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비교를 해보면은 좀 차이가 크다 그랬는데 본체 이 바디 부분의 메탈릭 컬러가 아주 크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라든가 탄창 부분의 메탈릭 컬러는 기존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 몸통 부분의 차이가 좀 많이 크다.
그리고 프로펠런트 탱크 3개 여기도 보면은 이제 화이트 컬러가 메탈릭 컬러로 변경이 됐었고요. 그리고 붉은색도 선명 빨간색으로다가 마킹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무광 화이트였어요 그냥. 근데 메탈릭으로 들어간 거죠. 손은 기본 무장손 외에 오른손에 라이플 손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빔 X용 손이 한 쌍 들어가고요. 빔 X용이라서 구멍이 동그란 게 특징이고, 빔 사벨용 손이 한 쌍, 이쪽은 이제 구멍이 사각이죠. 그리고 편손이 한 쌍 들어갑니다. 다 손등에 샤 스페셜 컬러로다가 메탈릭 레드로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판넬 10개! 기존에도 동일한 형태의 판넬이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샤 스페셜 컬러에 맞춘 판넬로 10개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뒤쪽에는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고요. 이따가 판넬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하나하나 끼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전용 베이스입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데 테두리에 이렇게 금장이 둘러져 있는 게 특징이고, 앞에는 전용 마킹과 그리고 네오지온의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형식 번호 들어가 있고, 금장 뒤쪽으로도 이제 무늬가 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아까 본 스탠드가 요 앞부분에는 요 중간에 빈 공간이랑 같이 이렇게 스탠드가 끼워지고요. 뒤쪽에는 그냥 요 구멍에 맞춰가지고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보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적당히 구멍에 맞춰가지고 끼워주면 되고요. 자, 그럼 나이팅게일 본체 보기 전에 먼저 본체 완성을 해줘야겠죠. 프로펠런트 탱크, 그리고 빔사벨, 그리고 판넬들 10개 다 끼워주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랜딩 기어입니다. 뒤쪽 스커트 안쪽에 랜딩 기어가 수납되어 있고요. 그대로 쭉 뽑아주면 끝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되고, 이걸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스커트 뒤쪽이 바닥에 쓸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 랜딩 기어 실린더 가동식입니다. 판넬들은 그냥 판넬 컨테이너의 위치에 맞춰서 그냥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쑥 하고 들어가거든요. 보기보다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자, 판넬들 다 끼워줬으면 이제 등으로 가서 프로펠런트 탱크를 요 버니어 안쪽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자, 다 끼워줬으니 다시 앞으로 와서 손목 안쪽에다가 빔사벨 끼워주고요. 요거 스크래치 날 수 있으니까 끼울 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빔사벨은 이제 앞쪽 스커트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옆으로 눕힌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면 히드남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히드남에다가 쥐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히드남에 쥐어주고 다시 히드남을 접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쪽 공간에 빔사벨 수납 끝. 자, 빔사벨 수납까지 다 끝났으면은 이제 판넬 컨테이너를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줘야 합니다. 처음 들어가 있을 때는 마치 고속이동 형태처럼 이렇게 뒤로 뻗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컨테이너 위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관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이게 나이팅게일 로보톤을 만질 때는 다른 데보다도 여길 제일 잘 알아야 해요. 자, 먼저 처음처럼 이렇게 접혀있는, 뒤로 접혀있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펼치는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어라라 하고 보면은 요 안쪽 관절에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메탈 로보톤이 아닌데도 합금을 쓰인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판넬 컨테이너 관절부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관절이 하나 있고, 이 부분이 돌아가는 클릭 구조의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안쪽 뿌리 부분이죠. 관절의 뿌리 부분, 여기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클릭 관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철컥철컥 소리 들리죠?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면은 합금, 그것도 몸통 쪽 방향이 클릭 관절이구나, 방금 돌아갔던 그게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바깥쪽 컨테이너 방향에도 클릭 구조가 아닌 관절이 또 있어요. 근데 처음 움직일 때 생각보다 여기가 타이트해서 클릭 관절만 움직이고 이 바깥쪽은 회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바깥쪽 관절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합금 관절 보면은 V자로 꺾여 있거든요. V자.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정방향으로 뒀을 때 훨씬 더 이제 치켜 올린 듯한 느낌을 주려면 저 V자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바깥쪽 관절이 튼튼해가지고 안쪽 관절인 클릭 관절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관절에 스프링 핀이 박혀 있거든요. 관절부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이쑤시개를 밀어 넣습니다. 쑥 하고. 그래서 클릭 관절 안 움직이게 잘 잡아놓고 바깥쪽 관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아간다. 오케이 됐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판넬 컨테이너를 그것도 V자로 딱 요렇게 둘 수가 있어요. 단순히 지금 만져준 곳과 안 만진 곳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양쪽 다 위치 맞춰서 작업을 해주면 멋지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이팅게일 샤 스페셜 컬러 외형 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외형이 가장 중요하고 외형이 전부이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긴 한데 역시 저는 나이팅게일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살짝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느낌, 납작한 듯 옆으로 넓으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요 느낌이 이게 뭐랄까 이게 메카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매력적이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색깔이 그냥 돌려보면 볼수록 그냥 조명빨이 그냥 막 이게 이게 진정 샤 스페셜 깔라. 이래야 스페셜 컬러즈. 이 광택 보세요. 번쩍번쩍. 이게 샤 전용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비교! 중도장사양과의 느낌 비교! 소체는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거 관절 다 100% 똑같고요. 컬러링가 무광, 유광. 근데 이게 둘 다 매력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둘 다 매력이 충분히 있고 차이가 충분히 있고 그게 다 느껴지는 게 이게 진정 매력 포인트. 이게 그래 이래야지. 샤 전용기라고 하는 이 정도쯤 컬러는 또 나와줘야 또 매력 포인트 아니겠어요? 진짜 중도장 사양은 이렇게 비교하니까 되게 무게감 느껴지게끔 만들어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 이 샤 스페셜 컬러 스페셜이다. 진짜 스페셜이다. 근데 광빨이 장난이 아닌데? 장난 아닌데 이거. 우와 소체. 와 이게 우와 이게 예사 광빨이 아니긴 합니다. 이거 자세히 가서 보면은 이게 둘의 차이가 명확하네. 너무 명확하네. 분명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모빌 슈트라는 매력 포인트는 분명 100% 같은 포인트인데 이 컬러링, 유광과 무광, 그리고 메탈릭에서 오는 이 매력 포인트는 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뿐만인가? 얘는 이제 다 금장 라인도 막 여기저기 넣어놨잖아요. 어깨 라인, 어깨 외장 끝부분에도 금장 라인 있지. 그 외에도 흉부 앞에도 뭔가 더 추가됐고요. 무늬가 더 추가됐고, 이 고관의 끝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스커트 끝부분에도 금장이 더 추가가 됐다. 이게 느낌이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여기저기 뭐 끝부분의 라인마다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우. 뒷모습. 이야 색감 차이 보세요. 와 장난 아니다. 이 스커트가 뒤쪽 스커트가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오는 이 부피감, 이 광택 이게 또 남다르긴 합니다. 와우. 거기다가 버니어 내부도 원래는 금색이었는데 다 메탈릭 블루 계통으로 컬러링이 싹 다 바뀌었어요. 이 스커트에 있었던 버니어도 여기는 중도장 때는 도색이 없었던 게 도색이 더 추가됐고요. 그리고 등이나 요 판넬 컨테이너 쪽, 요 안쪽에 있는 부분도 금색이다 파란색으로 변경됐어요. 바깥쪽에 있는 버니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요 스커트의 요 포인트들, 여기 원래 건메탈 계통? 메탈릭 실버? 막 요런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다 골드로 바뀌었네요. 메탈릭 골드 컬러로 다 바뀌었네요. 아무튼 차이가 컬러에서 오는 차이가 좀 많이 크다. 원래 나이팅게일 로보톤 자체가 중도장 사양부터 굉장히 잘 나왔던 로보톤이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이거 스페셜 컬러 또 장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까이서 봤을 때 이 광도 어마어마하네요. 일단은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포인트 데칼들, 전용 퍼스널 마크라든가 흉부에 있었던 네오지온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건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대치키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문양들이 조금 이렇게 더 추가가 됐다든가, 어깨의 금장 라인 마킹이 추가됐다든가, 어깨 부분에도 이렇게 아까 흉부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마킹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오른쪽 어깨에는 아예 그냥 형식 번호 마킹이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원래 이런 마킹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포인트로 들어갔던 이런 도색들, 이렇게 안쪽에도 도색이 다 들어가 있던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흉부 쪽에도 이게 메탈릭 블루 컬러로 바뀌었네요, 내부가. 모노아이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고, 모노아이는 평소처럼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놓고 모노아이 회전시켜줄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돌리는 게 타이트합니다. 이거 조심해서 돌려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의 변경점 중 하나가 이 목 주변에 있던 동력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메탈릭 컬러로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진한 컬러였거든요. 되게 그냥 검은색에 가까운 컬러였는데, 이렇게 중도장 사양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 그냥 검은색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메탈릭 실버로, 야, 여기서도 또 포인트를 발견하는구만. 멋있다. 그리고 복부에 메가 입자포 전개하는 부분도 그대로고요. 안쪽은 금색으로 처리가 됐네요, 내부가. 원래는 금색이 아니었거든요. 내부가 금색이 아니었는데 금색으로 속색을 채워놨네요. 맞다. 맞네. 그리고 허리에 동력선이 금색이었던 건 기존도 금색이었고요. 그리고 등으로 가서 여기도 이제 버니어들이 다 이제 볼관절로 가동을 하죠. 그래서 안쪽에 메탈릭 블루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등 쪽에도 네오지온의 마킹 들어가는 건 동일하고요. 형식 번호의 컬러가 바뀌었네요.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하얀색 마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에 커버, 외장 부분에 하얀 색깔의 마킹이 하나 추가됐고, 이건 신규로 들어갔고, 팔뚝도 내려가 보면은 팔에 있는 디테일에 도색 들어간 부분이나 손목 라인에 마킹 들어간 부분도 잘 되어 있네요. 가만 보니까 메탈릭 레드 컬러도 이제 투톤으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가 투톤이었던 부분들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투톤인 것 같아요. 아까 요 판넬 컨테이너 부분도 요 안쪽은 좀 더 색깔이 진하거든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좀 색깔의 차이를 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메탈릭 컬러는 좀 미묘한 차이네요. 이게 중도장 사양 때는 생각보다 딱 보자마자 여기가 겉에가 좀 더 진하구나. 아까 판넬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안쪽이 확실히 좀 더 진한 컬러가 쓰였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퍼스널 마크와 그리고 형식 번호의 마킹, 이쪽 형식 번호는 추가된 거고요, 새로. 그리고 앞쪽에 이런 금장 라인이 마킹이 추가됐고, 가운데에 있는 금장 부분도 여기도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NG99 여기 마킹은 그대로네요. 근데 겉부분에 검은색 테두리 추가됐다. 이게 원래는 이런 테두리가 없었거든요. 맞네. 없었거든요? 검은색 테두리 추가되면서 좀 더 진해졌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요 스커트 사이드로 해서 요 끝부분에 원래 금색이었던 게 역시 다 메탈릭 블루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에도 마킹이 하나가 더 추가됐군요. 여기도 없던 곳인데. 그리고 대망의 뒤쪽 스커트. 아주 못 들어주는구만요. 일단 옆 라인에 전체적으로 쫙 금장 마킹이 추가가 됐고요. 뒤쪽 끝부분에도 금장이 추가가 된 상태고, 그리고 작은 부분인데 이런 흰 색깔 마킹들도 조금 추가된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버니어 부분에는 금색이었던 게 아니지, 뒤쪽 스커트는 없었던 게 메탈릭 블루로 속들이 채워지고 버니어도 도색이 추가됐네요. 더 밝은 색으로 이 테두리가 좀 보이죠? 메탈릭 실버로 도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퍼스널 마크랑 네오지온의 마크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거 원래 있던 것들이죠. 반대쪽 같은 경우도 흰색 마킹, 금장 라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안쪽에 프로펠러트 탱크, 그리고 안쪽 내부 버니어도 다 파란색으로 도색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실린더 부분, 가동 실린더 부분에 메탈릭 실버와 골드 컬러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펠러트 탱크 같은 경우 이렇게 분리가 가능했죠. 한번 이렇게 빼주고 가동시키는 게 가능했죠. 이렇게 뺐을 때 내부 디테일은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프로펠러트 탱크의 컬러가 그냥 일반적인 무광 화이트에서 다 이제 메탈릭 컬러 계통으로 변경됐다는 거, 펄 화이트 같은 느낌으로 됐습니다. 위에 빨간 색깔 라인 들어가 있는 건 그대로네요. 그리고 다리 부분, 여기도 멋지죠. 아주 요 샤워 스페셜 컬러가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리랑 스커트가 아무래도 좀 펑퍼짐하다 보니까
곡선도 크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주 멋들어지는데 여기도 금장들이 다 마킹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안쪽 바깥쪽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에도 빨간 색깔 뭐 특별히 튄 거 없이 잘 됐네요. 발바닥 디테일은 여긴 도색이 따로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다리 안쪽이랑 스커트 안쪽이랑 버니어 파츠 역시나 메탈릭 실버 도색에 안쪽은 메탈릭 블루 도색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버니어 디테일은 이 어깨 바깥쪽에도 있죠. 어깨에도 여기도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 컨테이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부터 잠깐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죠. 일단은 원래 이제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썼던 요 포인트들 다 골드 컬러로 바뀌고 요런데 이제 금장 마킹 더 추가된 거. 요 컨테이너의 바깥쪽 바깥 라인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까지도 금장은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판넬 컨테이너의 매력 포인트는 내부죠? 안쪽. 이게 버니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비교하면은 느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골드 컬러였던 게 블루로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가 너무 다른데? 라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차이점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느낌이고요. 이런 파란색으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요 안쪽에도 이렇게 요 안쪽도 그렇죠. 여기도 메탈릭 블루로 변경된 컬러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외형 쭉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 가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 예전 버전 이 중도장 사양 리뷰를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외형과 비교 위주의 리뷰였기 때문에 바로 액션 포즈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라이플 손에다가 요 빔 라이플 먼저 껴보도록 하죠. 다른 피규어들과는 다르게 딱 손가락에 뚫려있는 모양이 이 손잡이에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끼우면서 엄지손가락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밀어 넣은 다음에 검지손가락 이렇게 펼쳐서 조금 다소 억지로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면 되고요. 쉴드의 장착은 요 팔뚝 뒤쪽의 외장을 벗겨줍니다. 이렇게 손톱벌이가 있어서 벗겨주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쉴드 조인트를 조작을 해주는 거죠. 조작을 해서 요 모양에 맞게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이플과 쉴드까지 들려줬습니다. 딱 멋있게 세우시려면은 이 허리 숙이는 부분이 이게 클릭 관절이거든요. 이 부분 요거 한 클릭 정도 딱 하고 올려주면 단단하게 허리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전체적으로 슬쩍 둘러보면 허리 숙인 덕분에 이 밑에 공간이 딱 이렇게 벌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 판넬 컨테이너도 딱 우뚝 솟은 느낌,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아주 잘 주고 있습니다. 좋아라. 제가 나이팅게일의 이런 모습에 이거에 빠졌거든요. 딱 이 느낌. 뭔가 모빌 슈트 같지 않은 그 느낌. 근데 이게 주인공의 라이벌 기체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또는 오히려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드는 요 다리 사이와 요 스커트 안쪽 이 랜딩 기어 수납 부분의 끝자락 있죠? 여기랑 맞춰서 잘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드 위에 올려봤습니다. 좋다. 이 나이팅게일의 매력 요거죠. 요거 쭉쭉 뻗은 판넬 컨테이너. 그치만 뭔가 육중한 듯한 그 멋. 이 맛이죠. 스탠드 같은 경우도 앞뒤로 받쳐주니까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뒤에서 보는 재미도 이런 맛도 아주 좋죠. 그리고 간단한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절 자체가 좀 짱짱하기 때문에 튼튼해서 한 팔로 들고 있어도 처지는 일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리도 지금 보면은 다리도 쫙쫙 벌려놨잖아요. 고관절부터 해가지고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내부에 합금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 전체적으로 좀 튼튼해요. 거기다가 가동 범위도 넓어서 다리 이렇게 쭉쭉 뻗는 느낌의 요런 액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가볍게 빔 X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저 빔 파츠 효과가 좀 큽니다. 큼지막 해가지고 길쭉해서 라이플 액션 못지않게 샤프한 액션 취할 수 있고요. 가동 범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꽤나 넓고 거기다가 다리만 딱 벌려줘도 허리 방향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포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묵직한 포즈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히든함까지 전개해서 사도류 액션!
이게 가장 최근에 리뷰했던 나이팅게일이 HG였죠. HG 못지않게 다 가능해요. 근데 HG 같은 경우는 HG만의 매력이 또 있죠. 뭔가 프로포션 자체가 액션에 굉장히 걸맞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로보톤 같은 경우는 만지다 보면 느껴지는 게 액션들도 좋긴 하지만 아까처럼 크게 이렇게 포즈를 취하지 않고 딱 세워놓는 느낌. 스탠드 위에 올려놔도 딱 다리 그냥 쫙 뻗은 느낌. 그 느낌이 훨씬 더 멋지지 않나?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뭐 물론 액션 포즈 취했을 때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BMX의 다른 이펙트도 한번 끼워봤습니다. 정말 도끼날 형태의 날도 껴봤는데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끼울 때는 양쪽도 좋지만은 한쪽만 끼우는 것도 꽤 괜찮지 않나? 요런 느낌도 괜찮지 않나? 라는 느낌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고속 이동 모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탠드 조작을 해줘야 될 텐데 스탠드 조인트들 아까 봤듯이 이 경사를 만들 수 있는 조인트들 추가로 끼워줍니다. 거기에 위치에 맞게 원래 스탠드들, 조인트들 다 끼워주고요. 그 다음은 나이팅게일의 등으로 와서 프로펠러 탱크들 모아준 다음 이 판넬 컨테이너를 이제 뒤로 접어줄 건데 그냥 말 그대로 관절 그대로 끝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뒤로 쭉 접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접었을 때 딱 여기까지 끝이네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관절이 더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거의 이렇게 좌우를 쫙 11자로 뻗듯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접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스탠드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뒤쪽을 먼저 끼워서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편하거든요. 스탠드 올릴 때는. 자, 이렇게 끼워줬으면은 발바닥 접어주고 요 종아리 외장 갈라진 부분이 요 스커트 사이로 쓱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발바닥을 뒤로 뻗어줍니다. 여기서 다리 굽힐 때는 그냥 무릎 굽혀주면 돼요. 무릎 굽혀서 살짝 이렇게 위치 맞춰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속 이동 모드의 완성!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접어서 이제 덩치를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나이팅게일 샤 스페셜 컬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스페셜합니다. 마치 느낌으로 치면은 프라모델의 사자비 스페셜 코팅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는 느낌이면서도 그거보다 색깔이 진해요. 훨씬 진해요. 그래서 프라모델 때 보던 그 스페셜 코팅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굉장히 진한 느낌이 아주 강렬하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모으는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컬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컬러 그리고 프로포션 그런 게 있겠지만은 아쉬운 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저 판넬 컨테이너에 조작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조절해가면서 만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뉴얼에서도 명확하게 여기 관절 있고 저쪽에 관절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지 않았어요. 글로만 애매하게 써놨어요. 뭐 판넬 컨테이너 부분을 가동시킵니다. 뭐 아까 제가 이쑤시개 꽂아놓고 가동시켰던 거 그 부분 글로만 써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판넬 컨테이너의 저 뿌리 부분 있죠? 백팩과 연결되어 있는 저 부분이 공간이 좁아요. 공간은 좁은데 외장은 좀 큰 편이라 가지고 저 부분을 조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크래치가 남을 수 있어요. 제가 중도장 사양 때 그 부분이 제일 불편했었거든요. 아니 돌리는데 계속 외장이랑 조금씩 막 이렇게 간섭이 생기니까.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다 좋았어요. 일단은 그냥 로보톤인데도 불구하고 합금을 쓴 저 백팩 연결부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쫙 다리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하냐라고 한다면은 나 나이팅게일 좋아하고 샤 아즈나발을 좋아합니다 한다면 강추입니다. 색깔에서 오는 강렬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강추할 만한데 아무래도 공간적인 측면에서 잡아먹는 공간 본인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 굉장히 크고 가격도 중도장 사양이 22,000엔이었거든요 정가가. 근데 33,000엔이 50%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상승은 했죠 확실히. 그렇지만 이 유니크한 컬러는 포기하기 좀 어렵긴 하다. 늘상 생각하는 거지만 반다이가 가장 잘하는 게 뭐다? 메탈릭 레드 너무 잘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실.